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에서 친구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박봉조입니다. 2023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년 전에 촬영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4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복잡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그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단순하고 매입에 대한 부분도 단순한데 기본적인 사항만 익히시면은 중개업자 본인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서 부가가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그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했었던 방식으로 기본 데이터를 먼저 작성하는 부분부터 매년 신고하면서 제가 부동산 부가가치세 신고 플루를 제가 만든 그 플루대로 저는 신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가가치 신고 플루를 제가 간략하게 제가 신고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동산 부가가치세 신고 맨 처음 신고 시즌이 오면은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은 2024년 1월 25일까지 한다고 하면은 1월 15일까지 정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월 20일 정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먼저 그 부가가치 신고 플루를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중개업은 먼저 세금 계약서 정리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성한 계약서를 먼저 정리합니다. 그 계약서 정리는 일자순으로 정리를 먼저 하고 그 실물 계약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행한 실물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그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에 대한 매출 정빙들을 그 매출표 작성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의 매입 자료, 세금 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입,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여 매입 자료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그 부동산 부가가치 신고 플루에 대해서 제가 하는 방식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출표 작성이 있습니다. 매출표 작성은 엑셀로 맨 처음 2023년 하반기 매출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먼저 정리된 계약서를 일자순으로 정리하여 그 내용을 표로 작성을 합니다. 먼저 그 매출표 작성하는 그 양식입니다. 그 정리된 일자순으로 주소, 그리고 보증금, 그 다음에 차임, 계약일자, 잔금일자, 그리고 수수료를 적습니다. 이 수수료라는 확인 설명서상 요율표대로 작성된 수수료를 적고 매출액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을 적습니다. 우리가 확인 설명서상 수수료는 그 수수료대로 모두 받으면은 그 매출액을 좋겠지만 그보다 더 할인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출액은 실제 수령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작성합니다. 1.1로 나눈 공급가액의 10%가 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합계를 적고, 그리고 우리가 잔금 일자하고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일자가 틀릴 수가 있는데, 이 발행 일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일자를 적습니다. 그리고 발행처는 개인이면 개인, 그리고 기업이면은 기업명을 적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개인 사업자면은 개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발생수단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면 현금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이면 신용카드를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동중개한 상대 부동산 이름을 적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가지고 하반기 매출표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용카드를 발행했으면은, 신용카드는 하반기 여신금융협회에 들어가면은 그 카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여신금융협회에서 일자별로 그 매출표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카드의 집계표와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에 대한 부분을 또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하면은 거의 요즘 들어서는 거의 일치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두 건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불일치한 거는 하반기 국세청 카드 매출 집계표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매출표 작성이 실물 계약서를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안에서 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계산서 조회 항목에 들어가서 전자생활사 발급 목록에 들어가서 여기 매출의 매출 부분은 조회기간 3개월 해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하기를 누르면은 23년 7월부터 9월, 그리고 10월에서 12월을 작성을 해서 여기서 조회하기를 누르면은 여기 밑에 부분에 매출 내역이 나옵니다. 그 매출 내역이 나오면은 그 매출 내역을 내려받기 하면은 엑셀로 내려받기를 합니다. 그 엑셀을 내려받기 하면은 그 카드 매입 자료에 이렇게, 지금 여기는 매입 세금계산서인데, 카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카드 매출이 있다고 하실 때는 카드 매출, 이 세금계산서처럼 매출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국세청 카드 매출 집계표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같으면은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한 부분도 매출로 잡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 부분과, 그리고 매입 부분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은 내려받기 해서, 그 매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매입 자료에 엑셀로 내려받아서 매입 자료를 정리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매입 자료는, 부동산의 매입 자료는 전기료, 그리고 휴대폰 사용료, 그리고 전화료 등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 매입 세금계산서 집계표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부분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 부분을 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합계표 통계조회에서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으면은 여기서 명세서 조회를 해서 파일 내려받게 하면 되고, 전자세금계산서에 명세서 조회를 하면은, 분기별로 명세서 조회를 하면은 거래처별로 집계가 됩니다. 이 거래처별로 집계된 내용은
지금 매입처별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에 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 세금계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그 기입하는 난에서는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 부분은 여기서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맹점 매출 조회에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조회해서 그 다운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분기별로 해서 분기별 자료를 해서 매출을 내려받게 하면은 그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그 판매 대금에 대한 매출 조회를 이 신용카드 매출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정리하고 그리고 계약서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이런 그 영수증별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반기 그 부가세 매출에 대한 부분은 이 계약서에 대한 부분하고 그러면은 계약서 부분에 대한 직계 그리고 카드 매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매출하고 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매출액에 대한 정리는 일단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매입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여기 세금계산서 매입 부분 여기 전자세금서 조회에 들어가서 전세금 발급 목록 조회에서 그 세금계산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현금영수증을 수령하면 현금영수증 이 같은 경우는 아까 현금영수증 매출인데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 부분도 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카드를 사용한 내역 사업자 카드 공제는 보면은 여기서 신용카드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업용 신용카드는 본인 대표의 신용카드 그리고 직원들의 신용카드를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서 등록한 내용 등록한 그 카드에 대한 사용 내역이 나옵니다. 이 내역은 식대나 아니면 거래처하고의 식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을 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매출표 작성부터 그리고 그 계약서 정리 그리고 그 각 발행한 영수증의 그 내역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 매입 자료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은 지금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이 제가 여기 적어놓은 순서대로 국세청에서 내려받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부분은 이 세금 매입처별 뭐 내려받는 방법까지 그 항목별로 제가 그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 항목대로 들어가서 그 내려받기를 하면은 충분히 그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하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입 내역도 현금 전자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그 항목에 들어가서 그 현금 영수증 매입 내역을 합니다. 그렇게 완료된 그 후에는 공제 엑셀 내려받기를 모두 해서 그 매입 자료는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자 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입 임대료 계산서 현금 영수증 매입 같으면은 우리가 그 소모품비 용지나 커피나 이런 부분을 그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은 모두 이 항목에서 그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부가세 신고 매출 자료에 대한 직계표, 그 다음에 매입 자료에 대한 부분, 그 세금 계산서, 그리고 사업자 카드 현금 영수증, 사업자 카드 현금 영수증에서 매입 자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매출 자료가 여기서 합계 전체 하반기 매출 여기 자료에서 합계표를 여기 작성하고 매입 자료 작성해서 그 다음에 신고서를 먼저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반기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출 이 엑셀로 우리가 납부세액까지도 다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매출에 대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10만 원 이상의 기타 매출액 해서 매출액이 합계가 나오고, 그리고 매입세액도 세금 계산서, 뭐 수령,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 사업자 카드 사용 내역 해서 매입 세금 계산서, 매입 그 세금을 그 공제받는 세금을 여기에 넣으시면은 이 매출액 합계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1.3% 신용 발행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합계액의 1.3%를 공제 받고, 그리고 인터넷 신고를 하시면 10,000원에 하고, 그리고 중간 연합에서 중간 연합 전년 신고 금액의 2분의 1을 여기 납부세액을 우리가 중간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내용이 여기 산출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작성을 할 때는 지금까지 작성한 그 부가세 신고 매출액, 그리고 매입 자료, 현금 영수증, 그다음 카드 공제 내역, 그리고 이제 불공제 부분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공제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 첨부 자료를 전부 프린트를 해서 그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까지 한 그 자료를 가지고 신고서 작성을 여기서 일반가세자는 일반가세자, 관이가세자는 관이가세자 항목에서 신고하는데, 오늘은 그 부가가치세 중개업자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그 기본 데이터를 만드는 걸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 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그 영상을 준비해서 하는 대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광진구 구이동 친구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